안녕하십니까. 미주알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지난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다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으신 분들이 관심 가주실 줄 몰랐는데, 미국 조지아 부동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한 가이드를 해주실 턴키 리얼티의 김효지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방송 나오고 나서 아주 저희가 피드백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도 많이 좋았어요. 그 시간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조지아 부동산의 투자 수익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어요. 네. 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귀 쫑긋 세우시고 당연히 투자했으면 돈을 벌어야죠. 그렇죠. 네. 부동산 투자가 수익률이 좋은가요? 부동산 투자가 아무래도 안정적이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매력이 있는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홍 기자님께서도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조지아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홍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면 좋겠다는 어떤 일반적인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조지아에 산지 좀 됐으니까. 네.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요즘 타운하우스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타운홈 이렇게 덩어리로 사가지고 렌트해주는 그게 오히려 좀 잘 나갈지 않나. 요즘 렌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동산 투자 기업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투자 전문인들이 조지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어요. 네. 부동산 투자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항상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인구가 유입되는 곳이냐, 인구가 빠지는 곳이냐. 사실 그것이 굉장히 좋은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구 유입을 꼭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네. 조지아가 인구 유입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저실업률. 예, 여기, 그러니까는 그게 어디건 간에 그 부동산 투자를 할 때에는 고용률이 얼마나 좋은가. 그만큼 이제 현금 유동성이 얼마만큼 잘 돌아가는 곳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예, 이제 그러한 경우를 또 살펴보셔야 되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수급의 균형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공급량이 많은지, 수요가 많은지,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에 좋은 거는 수요가 급격히 많았을 때, 그곳이 하나의 투자처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모든 부분을 만족시키는 곳이 사실은 아틀란타거든요. 조지아 중에서도 아틀란타. 네, 조지아 주죠. 네, 조지아 중에서도 이제 아틀란타, 메트로 아틀란타 지역인데요. 예전에는 세계적인 기업이라든지 전문 투자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곳이 뭐냐면은, 대도시였어요. 일선 도시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뉴욕, 캘리포니아, 이런 쪽으로 많이 눈길을 돌렸다면은, 이제 세계적인 이런 투자 기업이라든지, 투자 전문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데가 이제는 이선 도시예요. 왜냐면은, 뉴욕하고 이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만큼 공급량이 좀 많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특히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조금씩 감소되는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경향이 있고, 대신에 이제 세계적인 도시라 보니까는 공급량이 아직도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올라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엄청 비싸죠. 네,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주는 매력이 좀 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에서 언급했던 그 세 가지 요소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아틀란타를 포함한 이선 도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틀란타, 그 다음에 달라스라든지 또는 피닉스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눈길을 돌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 형태의 투자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 투자인들이 제2선 도시라고 일컫는 메트로 아틀란타 지역에 많이 투자에 눈길을 끌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애틀랜타는?
예, 첫 번째는, 임대 수익이 높기 때문에 네. 아시잖아요. 네. 진짜 요즘 렌트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저희 손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수완이 지역에 방 하나짜리 아파트가 이제 새로 생긴 아파트래요. 네. 근데 그게 한 달에 1,500불을 내고 이제 계약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급하니까. 와. 메트로 아틀란타 지역이 그 임대 수익이 굉장히 좀 큰 편이에요. 네. 예, 다른 타 대도시에 비해서. 네.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일 경우 가격선이 평균치보다는 지금 낮은 또 그런 곳이다 보니까 네.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들 많이 얘기하고 하시던데 네. 아직까지도 평균에 비하면 낮은 수준인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대신 렌트 수익이 높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주거용 부동산일 경우 우리가 연 투자 수익을 계산을 해봤어요. 네. 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7%에서 8.5%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와, 그게 그 흔히 얘기하는 캡이라는 그건가요? 네,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우리가 캡이라는 표현을 하죠. 캡 레이시 얼마냐. 네네. 네, 근데 이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제 캡 레이시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고요. 네네. ROI라고 그러죠. ROI. 예, 그냥 네. Return on Investment. 내가 얼마나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률이다. 네. 이제 그런 얘기,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10%요? 예, 7%에서 8.5%가 이제 와. 대부분 이제 에버리지고요. 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좀 더 이제 그 서버번 지역으로 가면은 조금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즉 가격선이 그만큼 더 낮다는 거고 네네. 임대 수익은 좀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이미 형성된 도시인 경우 네. 뭐 다운타운, 미드타운, 뭐 존스크릭, 알파레라, 네. 버케드 이런 지역은 이미 가격이 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네. 예, 거기에 대한 그 투자 수익률을 대략 5.5%에서 7%까지로 보실 수가 있어요. 낮은 데는 5.5%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군요. 네, 그거는 즉 역으로 얘기하면은 건물 가격이 좀 더 올라 있다. 이제 그렇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죠. 거기서 제가 이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네. 공실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내놓는다고 집이 바로 렌트가 나가는 게 아니니까 빈집으로 가지고 있어봐야 저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내놓으면은 시장에서 바로바로 소진이 되나요? 지금 이제 공실률 같은 경우에는 네. 물론 가격에 따라 좀 차이는 있어요. 중저가 주택을 기존에 했을 경우 가격대가 20에서 30만 불 정도일 경우에는 회전율이 굉장히 빠릅니다. 예, 그 이유가 아파트 렌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지금 또 모기지 이자도 내렸잖아요. 네네. 실질적으로 모기지를 받는 경우가 더 싸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수요자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임대를 할 수 있는 공급량이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고, 예, 그리고 모든 주거용 주택이라고 해서 전부 다가 렌트를 놓을 수 있는 주거용 단지는 아니에요. 네네. 한 주택 단지라 하더라도 렌트를 놓을 수 있는 단지가 있고, 맞아요. 예, 렌트를 못 놓게 하는 단지가 있고, 네, 맞아요. 예, 렌트를 놓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주택 단지에 100채면 뭐 캡이 있어서 네. 10채밖에 못 놓는다 하는 그런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임대용 주택으로 마켓에 나오는 경우라도 상당히 그 공급량이 제한적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공실률이 정말 이거는 뭐 홍 기자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필드에서 지금 뛰고 있잖아요. 네네. 공실률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그 방송을 보시는 한국에서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HOA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는 이제 그 모여 사는 마을에 그 집 주인들의 모임인데 네. 이 집 주인들 모임에서 우리 주인들이 직접 살기를 원한다. 이런 집들이 많아요. 이런 동네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동네에는 저 렌트 같은 거 주지 말고 집 주인이 와서 직접 살아라.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그 동네에서는 렌트를 못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 대표님 얘기하신 게 그런 얘기예요. HOA에서 결정을 하기를 여기를 10%만 렌트를 해주자. 이래버리면 그러면 렌트 해주고 싶어도 만약에 숫자가 차버리면은 렌트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다 알아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부동산 전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는 기본으로 다 알아서 네. 이제 체크를 하고 네. 렌트가 가능한 지역에서 네. 반드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우리가 말씀드리면은 메트로 아틀란타 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지역이 다 싸고 그런 지역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강남 같은 지역도 있고, 그렇죠. 네, 뭐 분당이나 일산 같은 지역도 있고, 네. 뭐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트로 아틀란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투자 수익률 자체도 아까 퍼센테이지를 알려드렸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에버리지로는 이제 언급했던 것처럼 대략 7%에서 8.5% 정도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인구 유입이 워낙에 인앤아웃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예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쉔블리라든지 디케이로 쪽 네. 그쪽에도 인구 유입이 되면서 특히 젊은 층들이 그쪽에 많이 이제 모이게 되면서 네. 그쪽에 지금 활발하게 다시 또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요즘에 뜨고 있는 지역으로는 브라셀톤 지역. 브레슬톤이요? 네. 거기도 지금 인구 유입이 좀 많아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공급량이 당연히 필요하니까 네네. 또 새 집들을 많이 짓고 있고 이제 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이거나 아니면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더라도 한 지역에서 오래 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대략적으로 10년을 주기로 해서 인앤아웃 현상이 이루어지더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또 감안을 해 보셔야 되겠죠. 네. 네. 일단은 인구 이동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조지아 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한 특징으로는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임대 수익이 네. 높기 때문에 네. 투자 수익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높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 다른 뉴욕이나 이런 데들은 그만큼 안 나오나 보죠? 그렇죠. 캘리포니아, 뉴욕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략 3.5에서 4.5%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거의 투자 하나 만화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네. 그 4%만 돼도 좋다고들 하거든요. 거기서는. 한국의 강남 같은 경우는 좀 더 낮아요. 한국이요? 네, 한국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투자 수익률 자체가 2%에서 3% 정도예요. 에이? 네. 웬만한 CD 수준밖에 안 되나요? 인플레이션 이제 감안하고 이제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두 번째 특징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임대 수익, 투자 수익으로는 그 부동산을 유지, 관리를 하기에 굉장히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 뜻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웬만한 자본력이 없고서는 투자를 하기가 힘든 곳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였었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대부분이 생각을 하실 때 투자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매각 시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그만큼 매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 메트로 아틀란타 지역이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게 뭐냐면 임대 수익이 높은데도 또 이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네. 매각 차익 역시 상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안정적이고 괜찮은 투자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안정적으로 오른다는 거죠. 임대에서 돈 벌고 집값 올라가니까 또 돈 벌고. 그렇죠. 돈 먹고 알 먹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통계에서도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진로우닷컴에서 나온 통계를 기준으로 해도 네. 2019년도 매물의 중간 가격이 네. 26만 700달러 정도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팔린 가격대가 20만 3,900달러로 나와 있고요. 네. 중간 임대로 나간 그 숫자가 1,400달러에서 1,750달러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AJC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은 네. 작년에 메트로 아틀란타 지역에서
집값, 주거용 주택이 상승한 그 숫자가 얼마로 나왔냐면은 5.8%로 나왔어요. 오. 네.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라는 예, 그런 단체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나온 통계는 리세일 홈일 때 대강 4.8%, 새 집일 때 11% 정도가 이제 가격이 인상이 됐다고 그래요. 오,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요. 네.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주택 판매량과 관계가 있어요. 판매량. 그렇죠. 네. 안 팔리면은 그렇죠. 가격 자체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자꾸 팔려줘야지 가격이 업데이트돼서 네. 가격이 상승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언급했다시피 여기는 뭐예요? 공급량은 제한적이고 상당히 부족한데 많은 수요는 예, 많고. 유입 인구로 인해서 수요가 많으니까 어떻게 네. 되겠어요? 계속 가격이 팔릴 거 오르니까. 아니에요. 네. 자주자주. 회전이 네. 빠르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네. 특히 그 진로닷컴의 통계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가장 매력이 있는 가격대가 20에서 30만 불대잖아요. 네. 그쪽의 가격대는 완전한 셀러 마켓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자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그 매각 차익도 꾸준하게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20만 불에서 30만 불 사이의 집이 요즘 아예 없어요, 사실. 많지가 않아요. 진짜 많지가 않아요. 새로 짓는 집들은 대부분 다 30만 불 30만 이상, 불 뭐 넘어요. 40만 불 요즘 다 그래요. 네. 그런 집을 어디서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집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러니까 한국으로 생각을 해도 일단 이제 투자를 할 때, 이미 많이 올려있고, 상당히 가치가 있는 뭐 강남 지역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조금 떨어진 곳을 할 것이냐, 이제 그거의 차이점인데요. 아까도 언급을 했었지만,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인앤아웃 현상은 항상 있긴 마련이에요. 네. 지금은 이제 개발이 안 됐지만은 또 지나서 인구 유입이 또 바뀌면서 또 집중 개발이 되기도 하고, 여기가 지금 굉장히 흥한 지역이지만 인구 유입이 또 바뀌면서 여기가 좀 낙후된 지역으로 되기도 하고, 특히 네. 미국에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은 항상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제 메트로 엘레나 지역에서 우리 한국 분들이 또 좋아하는 이제 그런 지역에서도 그런 매물들은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시를 하면서 좋은 매물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너 카운티 같은 경우,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잭슨 카운티, 브라셀톤이 있는 잭슨 카운티도 네. 많이 가는 쪽이고요. 오. 네, 그리고 홀 카운티도 이제 많이 가는 쪽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전히 여기 메트로 아틀란티에서 많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뭐 수완이라든지 알파레타, 뭐 잔스 크릭 뭐 그런 데도 선호하긴 하는데 네. 25만에서 35만 불 정도면 이제 그쪽 지역에서는 이제 중저가 주택으로 생각해서 매물들이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괜찮은 매물을 적절하게 찾아보는 그런 타이밍이 역시 또 중요하다는 거죠. 하긴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이제 뭐 네. 한 동네가 소위 말하는 잘 나간다고 해서 네. 그게 뭐 10년, 20년 지속되는 건 아니니까. 아니죠. 네, 계속 네. 바뀌는 거니까. 맞아요. 네. 일단은 현재 투자하려는 시점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어느 지역이 수익률이 높은지 이런 것들은 역시 전문인들한테 우리가 조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제 된 건가요? 네네.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적은 자본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거 좋은데요? 초기 투자액이 5만 불 정도면은 한국에 계시는 투자자 분들께서 생각을 하셔도 그럼 얘기 나온 김에 한번 계산기를 한번 돌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25만 불짜리 기준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알고 투자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